이제 세 번째 의사결정 모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결정 모델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었어요. 근데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대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델이 있었어요. 기대 효용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예측하는 쓸모, 이게 효과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기대 효용도 아니고 주관적 기대 효용 모델이라는 것이 나타난 이유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는 얘기야. 그지? 어떤 사람은 조인성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현빈을 좋아하고, 그지? 모두 다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 기대 효용 모델에 따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지? 가능성의 극대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가능성의 최소화가 의사결정의 목표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가능성의 극대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넓혀주어야, 그치? 나에게는 조인성을 만날 기회도 있어. 나에게는 현빈을 만날 기회도 있어. 나에게는 김수현을 만날 기회도 있어. 이렇게 가능성을 넓혀주어야 나에게 맞는 가치를 찾아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 가치와 가능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주관적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객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라는 것은 100점을 맞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서로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반면에 주관적 가치라는 것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내가 50점을 맞았더라도 그 노력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 가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 기대 효용이니까 주관적 가치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그치? 그리고 주관적 평가에 따라 가중치를 매기도록 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점수는 50점이지만 내가 그동안 들인 노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점수를 더해서 가중치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관적 기대 효용이니까 주관적 평가라는 말이 나온 거야. 자,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관적 기대 효용은 모두 개인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친구는 조인성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 친구와 비교해 볼 때 김수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와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에 따라서 다른 기대 효용을 보이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상대적 이런 말이 나오면 모두 맞는 거고요. 가능성의 최소화가 의사결정 목표이다 이러면 틀린 것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시몬의 만족의 원리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의사결정 내리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남자친구를 고르는데 다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 그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학력이 중요하다, 직업이 중요하다, 경제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IQ가 중요하다, 집안 환경이 중요하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다, 종교가 중요하다, 이런 각각의 최소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키는 최소 175 이상은 돼야 된다. 학력 수준은 최소 전문대 졸업한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제력은 최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는 최소한 이거는 아니면 된다. 종교가 나랑 달라서는 곤란하다.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모든 측면에서의 최소선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내 남자친구로 결정하겠어 라는 선택이 만족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족시킬 수 있는 효용의 최소선을 정한다 라고 나오면 만족의 원리라는 것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모든 측면의 효용 최소선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면 무슨 원리라고? 만족의 원리. 그지? 만족. 그리고 최소선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만족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목표 설정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해 줬었어요. 그죠? 목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었다라고 했었죠? 3명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나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그렇게 10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해서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나머지 97명에 비해서 10배나 더 높은 연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와 같이 무엇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죠? 목표, 그지?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를 기록했던 3%의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에 비해서 확률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와 같이 희망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목표예요, 목표. 그죠? 희망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진로도 아닌 바로 뭐라고? 목표, 그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목표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거에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목표는 무엇에서 생긴다라고 되어 있냐면 욕구, 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에 적었던 욕구들이 있었잖아요. 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목표를 세우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뭐야? 가치, 그지? 우리가 가치관 카드 배열하기, 가치관 경매 이런 것들을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다른 친구는 진정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내 가진 이력을 외모를 훌륭하게 하는데 다 투자하겠다. 이런 가치의 차이를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살 것인가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지? 욕구와 가치 그리고 경험.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목표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지? 작은지. 만약 개인의 목표를 세우는데 가족이 영향을 미쳤대. 가족. 장은진 학생의 부모님이 장은진이 목표를 세우는데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지. 근데 가족은 내적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니? 내적 요인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나의 외부에 계시는 환경적인 측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적 요인이야. 가족은. 그지? 욕구, 가치, 경험은 내적 요인에 해당되겠지? 욕구와 가치와 경험은 내 내부에 있으니까. 그지? 내적 요인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가족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요, 뭐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냐면, 나의 강점이나 능력이 무엇인지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의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능력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설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여러분 자료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 목표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보다는 목표는 보이는 곳에 항상 붙여두고요. 그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냉장고 앞에 항상 보이는 데다가 붙여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표를 써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했어요. 가끔 수능 준비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할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잖아요. 합격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흰 띠를 두르고서 막 열공하는 모습이 TV에 그려지기도 하죠. 그것은 나의 목표를 머리띠에 붙여놓을 만큼 항상 보이는 곳에 두고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특히나 많이 세우는 날이 있다라고 했어요. 365일 중에, 그죠? 12월 31일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치맥을 먹으면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다라고 했고, 설날에 세뱃돈을 받으면서 그래서 너는 올해 어떻게 살려고 하냐라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이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때만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죠? 목표는 항상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매월 1일에는 내가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거나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라고